안녕하세요. HLB가 협력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고 임원 중에 한국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노젠도 CFO로 신동빈이라는 한국인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성난암소님이 공유해주신 베트남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임상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이랑 나노젠은 굉장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사이언스랑도 연관이 있고 HLB 그룹 전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노젠의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백신 생산을 혹시나 HLB 제약에서 한다면은 LG에게도 호재고 최대 주주인 엘생에게도 호재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젠의 이상이 이달 26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25일에 뉴스기사 나왔죠. 다음날에 바로 시작을 하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고 해서 뉴스기사 나온 걸 볼 수 있겠고, 이게 예정보다 2달 앞당겨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건부 산하의 바비오텍도 있고 나노젠도 있고 다른 국립연구소도 있는데, 속도로만 보면은 현재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개발에 선두에 있다고 하는데, 선두에 있는 만큼 빠르게 백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베트남에서는 제3차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25일에 찍은 사진인데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3차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백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요. 일부 백신의 효능이 이상에서 검증이 될 경우에는 3상 이전이라도 현지 의료진, 군인, 공안 등의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만 검증이 되기만 하면은 긴급 사용을 하겠다. 자, 그런데 나노젠이 2월 26일부터 이상이 시작되죠. 이상이 끝날 때쯤 결과가 좋다라면은 긴급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노젠 이상이 끝날 때쯤 결과가 좋다, 그 말은 항체 형성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베트남 정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노젠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시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HLB가 바로 나노젠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동민이라는 CFO도 있으니까 의사소통도 원활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동민 CFO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증권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증권사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노젠이랑 연을 맺게 되었느냐? 자, 베트남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센터장을 하고 나서, 자, 그러면서 여러 기업들이랑 관계를 많이 맺었겠죠. 그래서 2018년부터 베트남 나노젠에 입성해서 현재 재무이사, CFO로 관리에게 재무보고, IR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에서 유일하게 근무하는 한국인 임원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신동민 나노젠 CFO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노코백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이제 나노코박스가 이달 중순 1상을 마쳤다고 했죠. 그래서 26일부터는 2상에 돌입한다. 1상에서 백신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안전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상에서 항체 형성이 되는 효능이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베트남 토종 백신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백신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연구원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은 치료제로 셀트리온이 개발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꽤 많이 밀어줬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 보건부 산하에 질병통제 백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노젠의 개발 과정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밀어줍니다. 그 밀어주는 회사가 나노젠이었다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나노젠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자, 원래는 8월 달에 이상 완료를 예상했는데 임상 장소 2곳이 분산돼서 이르면은 6월에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대비 6월이니까 2달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6월이면은 이상이 완료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신속 승인해주면은 베트남에서 백신이 보급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시설로 HLB 제약이랑 혹시나 협업을 하게 되면은 또 굉장한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긴급 승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래 테크트리가 최종 3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이제 3상까지 완료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타임라인을 세울 때 3상은 15,0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노젠 백신의 장점은 뭐냐? 이제 보관이 영상 2도에서 8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그리고 베트남 파스테르 연구에서 나노젠의 백신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접종 주기는 1년에 2번 하기로 예상을 하고, 자, 물론 이것은 임상이 끝나야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회 접종에 이거 5달러입니다. 5,000원이죠. 굉장히 싼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노젠 백신은 틈새 시장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아스트라제네카 등 외국 제약사의 백신이 공급되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도 다른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들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백신은 선진국 위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백신 접종이 어려운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국가들에게 나노젠 백신이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자체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도 하고 선진국들의 백신들을 구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나노젠의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 승인이 된다면은 베트남 내부 공급이랑 수출 양산을 위한 전반적 설비 확충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자, 설비 확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HLB 제약이랑도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노젠이 유명하다 보니까 베트남 상장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외국인 투자를 받은 비상장 주식회사지 상장사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의 호난 회장이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옛날에 뉴스 기사를 살펴봤는데, 자, 그것은 아마도 진양공 회장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진양공 회장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뉴스 기사를 보면은 베트남의 나노젠 호난 회장은 한국의 코스닥에 입성하고 싶다,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다는 것은 베트남 증시 상장사가 아니니까 비상장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상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베트남 백신은 최소 85에서 90% 예방률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요, 베트남에서 지금 가장 빠른 백신 개발은 나노젠에서 하고 있고요. 2월 26일부터 임상 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상 결과가 좋다라면은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가장 빨리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노젠의 백신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나노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토종 제약회사로 창업주 호난 대표인데 학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벌가 따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죠. 이거 거의 이제 제 1, 2년 전 영상을 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380여 명 직원이 근무 중이고 직원 수가 더 많죠. HLB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 베트남의 셀트리온이라고 불립니다. 나노젠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치료제들을 만들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노젠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호난 대표랑 진양구 회장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넥스트 사이언스에 투자를 했다가 물렸거든요. 호난 대표가 물렸습니다. 그런데 넥스트 사이언스가 HLB가 이제 임상 성공했다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진양공 회장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호난 회장과 약속을 지키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신뢰를 얻고 싶기 때문에 호난 회장보다 더 높은 평단가에 매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양구 회장은 굉장히 멋있죠. 최근에 주주들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호난 회장이랑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도 그렇고, 호난 회장이 물렸는데 그 밑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위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했었고요. 자, 그런 모습들, 넥스트 사이언스가 주식이 올랐을 때 호난 대표를 생각하면서 더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신뢰관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돼주고, 그렇게 우정을 키워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젠이 베트남에서 백신 개발이 가장 빠른데 HLB랑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